시작할게요. 어제 이어서 노드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뷰 들어갈 건데, 그 강의 일정을 오늘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소켓 IO 해가지고 노드 소켓 IO로 챗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챗 서비스 만들어 보고, 내일 목요일에는 뷰 본격적으로 뷰 시작하고 설치하고 필요한 거 설치하고 개념 다 소개하고 이해하는 시간 이론 수업 할 거고요.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설문 시스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서버는 Node.js로 우리가 API 만들 거고, 클라이언트는 Vue.js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은 월화 해가지고 이틀 동안 더 해가지고 이제 설문 시스템 완료하는 걸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더 구현해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스프링 우리 복습하는 시간. 이렇게 잡을게요. 자, 세 번째 시간으로 Node.js하고 뷰 요거 시작할 건데요. 소켓 IO라고 Node.js에서 가장 정수가 되는 모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노드가 성장하게 된 거죠. 최초에 유명하게 알려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소켓 IO를 이용해서 우리가 채팅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그 노드가 왜 이제 알려지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켓 IO는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듈이다. 보면 소켓 서버 어느 곳에나 쓸 수 있는 소켓 서버로서 이제 커넥션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벤트 뭐 커넥션이라는 거 연결이 되면 발생되는 이벤트, 온 걸려 있으니까 이벤트 리스너죠. 그리고 emit이라고 하는 거는 소켓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on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emit은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서버가 이제 소켓에다가 emit 하고 보내면 이 소켓은 클라이언트 소켓이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가 항상 이벤트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 메시지, 조인, 뭐가 돼도 상관없는 거죠. 명령이 돼, CMD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다음에 IO.emit 하면 브로드캐스트 방식이고, 브로드캐스트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벤트를 또 리스너 할 수 있죠. 리플라이라고 얘가 웨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에다가 또 서버 소켓에다가 emit 해가지고 리플라이로 보내면 얘가 타는 거죠. 그때 이 펑션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 리스너가. 그래서 소켓 IO의 그 가장 큰 장점이 이 i8부터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브라우저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웹소켓 같은 경우는 i10부터 됐잖아요. 근데 이 소켓 IO를 쓰는 소켓 통신은 i8부터 되니까 어느 곳에나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은 소켓 IO 해가지고 이 슬래시니까 지금 현재 소켓 서버, 이 서버에 소켓 IO에 소켓 IO.js라는 걸 받아가지고 쓰게 되면 바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IO 해가지고 우리 URL 뒤에 포트도 붙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커넥트 이벤트 리스너를 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켓 IO를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npm install socket IO -- save 요거는 생략 가능하죠. 네,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npm install socket IO save. 자,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고요. 자, 버전 2.1.1이네요. 벌써. 예, 좋습니다. 자, 이벤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들 자 볼게요. 커넥션, 디스커넥팅, 디스커넥트, 에러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4개가 보통 쓰이는데, 커넥션은 연결이 됐을 때 뭔가 클라이언트랑 연결이 됐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예요. 그 다음에 디스커넥팅은 끊어졌을 때, 클라이언트가 끊어졌을 때 발생하는 거고, 뭐 디스커넥트도 있고 디스커넥팅도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되죠. 디스커넥팅은 디스커넥트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직전에 호출되는 거겠죠. 팅이니까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때 요 이벤트를 우리가 주로 써요. 우리가 소켓 IO 문서를 보면
여기 제가 소켓 IO 문서가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보면 커넥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스톨 소켓 IO 커넥션 디스커넥트 이렇게 돼 있죠. 디스커넥트를 쓰게 되면 끊어지고 있는 그 소켓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스커넥팅을 쓴다 우리는. 그래서 디스커넥팅을 쓰게 되면 쉽게 이제 그 소켓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뒤처리를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나갔다라는 걸 가지고 뭐 세션을 없앤다거나 이런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러 이벤트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소켓 통신할 때 보통 물리적인 에러가 보통 발생했을 때 에러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있고 소켓 오브젝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소켓 오브젝트죠. 여기 보시면 IO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연결하는 거고 샘플을 보면 여기 소켓에다가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소켓이 뭘 갖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뭐는 갖고 있겠어요? 아이디는 제가 항상 갖고 있다 그랬죠. 웹소켓이든 어떤 소켓이든 아이디가 있어야지 클라이언트와 연결되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이디가 항상 있고요. 신기하게도 룸스를 제공합니다. 룸스가 뭐냐면 이 소켓, 클라이언트 소켓이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는지, 방 한 군데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현재 접속되어 있는 방, 우리가 채팅을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채팅할 때 그 A라는 방이 있고 B라는 방이 있다. 그럼 내가 A라는 방에서 막 대화를 하다가 B라는 방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때 A라는 방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B라는 방을 들어가야 되죠. 실제로 연결이 돼 있는 거는 B라는 방만 연결되는 거다. 근데 둘 다 연결해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서버의 부담 때문에 하나를 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겠지만 리브라는 조인이 있고 리브가 있는데 그건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라는 게 있어요. 소켓점 핸드쉐이크. 지금 소켓점 id 소켓점 룸스예요. 소켓점 핸드쉐이크라는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어떠한 핸드쉐이크, 우리 핸들러 만들었었죠. 쉐이크 되는 핸들러 스프링 할 때 그거랑 같은 거고요. 거기에 쿼리라고 하면은 쿼리 파라미터들을 얘기하는 거고, 호스트, URL, 유저 에이전트, 쿠키 이거 말고도 뭐 accept, origin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HTTP에 관련된 것들은 다 갖고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접속했다면. 브라우저가 아니고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데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겠죠. 근데 유저 에이전트 같은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접속했는지, PC에서 접속했는지, 모바일로 접속했는지, 아두이노로 접속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게 유저 에이전트고, 쿠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로그인 같은 거 했을 때 달고 오는 거죠. 클라이언트에서. 그거고. 자, 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소켓에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에밋 하면은 모든 유저한테 다 쏘는 거예요.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유저한테 공지사항, 긴급 공지사항 같은 거 쏠 때 그때 브로드캐스트를 쓰죠. 그리고 그 뭐 전체 공지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불특정 모두에게 다 보낸다. 그 다음에 특정 방에만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보낼 때는 broadcast.to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io.to room id 이렇게 해서 emit을 할 수도 있는데 차이를 보셔야 돼요. 이 room id 방향이 나를 제외한 모두에게 broadcast.to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나는 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보내니까.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빼고 나머지 사람한테만 간다. 근데 io.to 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때는 여기 보면 소켓에 보내는 게 아니고 IO 자체 상위 개념이에요. IO가 소켓에 상위한테 보내기 때문에 나 포함해서 모두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방에 있는 요것만 주의해서 쓰시면 되고, 이걸 잘못 쓰면은 내가 보낸 메시지가 나한테 또 생기게 되겠죠. 그려버리게 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챗 서버랑 챗 클라이언트 이 두 개를 만들 건데, 우리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한번 볼게요. 최초 연결 시에 기본 방으로 자동 조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방, 광장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 광장이라고 하는 데다가, 광장은 모두가 다 들어오겠죠. 그 방에다가 강제로 입장을 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에 특정 방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채팅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방, 저 방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방은 나랑 친구 2명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방은 단체 채팅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방에 내가 조인할 수가 있고, 그 방에서 나가기,
카톡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카톡은 나가게 하면 그 방을 다 지우는 거죠. 이건 지우는 게 아니고 그 방을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인된 방 사람들에게 메시지 보내기. 이건 당연한 기능이죠. 이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메시지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뭐 해볼까요? 귓속말 같은 거 해볼까요? 단체방 같은 경우에 이 사람한테만 메시지 보내고 싶고 특정 유저한테만 귓속말 같은 것도 하나 해보고 일단 이 정도만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좀 더 기능을 붙여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챗 서버부터 우리가 만들 건데 방금 우리가 소켓 IO를 받았어요. 소켓 IO 받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데 이 소켓 IO를 단독으로도 실행시킬 수가 있고 웹 서버한테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인스톨하고 자 이거 스탠드 얼론 혼자서 실행할 때는 커넥션 해가지고 리슨해서 3000번 포트로 내가 채팅 서버를 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단독으로 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HTML도 제공해야 되고 뭐 이미지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소켓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웹서버에서도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것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익스프레스나 코어 같은 웹서버에 붙어서 써요. 그러면은 웹서버가 7000번 우리가 어제 7000번으로 웹서버를 띄웠는데 거기에 얹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얹혀서 7000번 포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 보면 서버는 HTTP 서버예요. 웹서버. 웹서버의 리슨 3000이죠. 근데 이 웹서버한테 이 서버 앱 주고 그 다음에 커넥션 해가지고 소켓을 IO를 온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IO를 이 채팅 서버가 IO인데 이 소켓 IO의 채팅 서버예요. 이 서버에다가 웹 서버를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웹 서버랑 채팅 서버랑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웹 기능도 쓸 수 있고 채팅 기능도 쓸 수 있고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쓴다. 이렇게 단독으로 내가 뭐 채팅만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 웹 서버랑 붙인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는 웹서버랑 어제 만든 웹서버랑 붙여서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가 있으면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만들었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7000번 포트로 띄웠어요. 웹서버를. 이 웹서버를 소켓한테다가 이렇게 줘버리면 두 개가 딱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웹서버에다가 얹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채팅 서버가. 그래서 이게 웹 기능, 채팅 기능 둘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켓 기능은. 우리가 스프링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컨트롤러와 핸들러를 붙여놨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편하거든. 여러 가지로. 그래야지 HTTP 세션도 쓸 수가 있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켓 IO 소켓은 이 모든 소켓이겠죠. 네. 이 서버 소켓을 말하는 건데 온 커넥션 그러니까 모든 소켓들 클라이언트 전체 소켓을 대상으로 해서 연결이 됐을 때가 바깥쪽 뭐예요? 그 펑션이에요.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면 메시지고 뭐고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어제 보셨죠? 이걸 밖에다 넣어도 되고 안에다 넣어도 되는데 안에다 넣는 게 맞다. 그래야지 이 커넥션이 연결된 이 소켓을 가지고 뭔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서버에 접속을 했어요. 그럼 이 소켓은 A라는 사람의 소켓이야. 클라이언트 소켓. 그 소켓에다가 내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 소켓에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메시지라고 에밋하면 내가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 소켓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제 우리가 이게 서버 소켓도 모듈화를 하면 더 좋은데 특별히 뭐 소스가 길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index.js에다가 만들어 놓고 자, 여기가 우리가 어제 만든 소스예요. 어제 만든 소스인데 여기 7000번 여기 띄었었죠? 네, 여기다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처음에 요걸 만들어야 되죠. 요거. 옵션은 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고 이 오리진스 해가지고 별 아시테 이거 스프링 할 때 우리 했던 거 있죠. 셋 그 리모트 그 오리진 그 액세스 오리진 그거 이걸 해줘야지만이 URL이 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핀 인터벌은 3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옵션만 지금 한 거고요. 이거 다 안 줘도 돼요.
아무것도 안 줘도 큰 문제 없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 npm 모듈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 특별한 게. 그죠? 옵션 별로 안 줬지만 제가 이렇게 준 이유는 핑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체크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걸 3초로 했는데 디폴트가 이게 몇 초인지 모르겠네. 그 디폴트를 조금 바꾼 거예요. 바꿔서 한 거고, 핑 타임아웃은 뭐예요? 연결했을 때 응답이 없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볼 건데? 5초 정도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걸 왜 5초라고 제가 좀 늘렸냐면, 모바일에서 접속했을 때 어때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기지국이 전환되거나 이럴 때 끊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5초라고 조금 늘려놓은 거예요. 디폴트가 1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끊어졌을 때도 다시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옵션을 줌으로써. 그럼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다시 뭐 서버한테 붙고 이런 로직이 필요가 없어져요. 한 번만 연결해 놓으면 서버가 알아서 확인해서 다시 붙여요. 그러니까 편하겠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브라우저를 브라우저를 리프레시 같은 거 했을 때 클로즈 했다가 다시 커넥트 되고, 그 다음 서버를 재시작해도 클라이언트는 자동으로 붙어요. 다시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핸드쉐이크를 하고 있다, 확인을 하고 있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기본적인 이벤트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소켓을 IO라는 소켓을 만들었어요. 서버 소켓을. 그 소켓에 이벤트를 리스닝 하는 거예요. 자, 커넥팅. 어떤 클라이언트가 커넥팅 됐을 때 일단 웰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내봅시다. 웰컴 보내는데 웰컴 해가지고 여기다가 소켓 아이디가 아까 있다 그랬죠? 네. 자, 소켓 아이디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 소켓 아이디는 유일키예요. 클라이언트마다 유일한 값을 갖게 되는 세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 뭐 모바일에서부터는 브라우저에서부터는 똑같이 아이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냈다, 클라이언트에서. 그랬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찍어 보는데 여기 소켓에 아까 룸스라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룸스라는 건 뭐냐면 이 소켓이, 클라이언트 소켓이 들어가 있는 방 목록이에요. 그걸 어레이로 지금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룸스에는 이 방에 소켓들을 쭉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룸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메시지를 보내고 주고받고 하면 되죠.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채팅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똑같죠? 룸, 방. 네. 자, 이렇게 해서 서버 만들 거고요. 서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요구사항이 최초 연결 시 기본 방에 자동 조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조인하는 기능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조인을 우리가 위에다 하나 더 볼게요. 다음 소켓.on 해가지고 이벤트 이름을 우리가 조인이라고 정합시다. 이건 우리가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자, 조인이 됐을 때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펑션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지금 아래쪽처럼 이렇게 ES6 스타일로 쓰셔도 되고,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ES5 형태로 하면 조인 했을 때 어떤 데이터, 이 부분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준 데이터예요. 스트링을 줬든 제이슨을 줬든 뭐가 줬든 상관없어. 그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뒤에 FN이라고 하는 건 콜백 펑션이에요. 콜백 펑션을 클라이언트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죠. 정말 신기한 걸 보게 될 거예요. 이 펑션 저도 처음에 보고 감동받았는데, 어쨌든 요거를 한번 보고, 소켓 IO에 진짜 마음에 드는 기능이죠. 어쨌든 조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가 우리가 요 데이터를 룸 아이디라고 합시다. 룸 아이디. 그럼 광장이라면 광장에 룸 번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룸 아이디에다가 조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socket.joi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룸 아이디로 이렇게 처리되면 이 소켓은 이 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네. 채팅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조인이 되고 나서 얘도 조인도 비동기인데, 자, 요 조인만 제가 ES5 형태로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조인이 되고 나면 콜백이 되는 함수겠죠. 요 방식은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조인이라는 메소드가 되고 나서 나한테 리턴되는 거는 함수다. 이 함수 리턴되는 콜백 함수를 내가 직접 주는 거예요. 조인이 되고 났을 때 내가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 유틸을 안 올렸나? 유틸도 올려 볼게요. 로그 찍기 위해서.
어제 얘기했죠. 유틸의 로그랑 콘솔의 로그 다른 거. 유틸의 로그는 시간이 나온다. 그죠? 자, 유틸의 로그 한번 찍어 볼게요. join 그 다음에 룸 아이디 이 방에다 조인 했다. 자,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 목록들 이 소켓의 룸스는 이 키스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제이슨 어레이예요. 제이슨이죠. 제이슨에 우리가 키 값들만 뽑아올 때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에 키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슨의 방 아이디별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룸 아이디가 있을 거고, 그죠? 룸 아이디에 요 안에 뭐 이렇게 소켓들이 있을 거예요. 소켓 1, 소켓 2, 클라이언트 붙어 있는 애들, 조인되어 있는 애들이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키는 뭐예요? 룸 아이디가 되겠죠. 그러면 오브젝트 키스 하면은 뭐가 오겠어요? 방 아이디 값들이 어레이로 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 방 어떤 방들이 있는지 요때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때 찍으면 조인 되기 전에 찍으면 내가 지금 이 방에 조인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방이 없을 건데 뭐 찍지 맙시다. 어쨌든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조인 되면 이렇게 하고, 또 조인이 됐으면 나가기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가기는 우리가 리브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인과 나가기는 리브 해볼게요. 소켓에 리브 조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리브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리브 해가지고 이 방을 내가 떠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 얘는 콜백 뭐 특별히 안 받을게요. 이렇게만 쓸게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조인 리브 됐었고, 메시지 보내는 기능 했었고요. 메시지 보내는 기능은 좀 더 해야 되겠죠. 여기 아까 우리가 특정 나 빼고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그런 기능들을 추가할 거고요. 조금 이따 넣고, 또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디스커넥트 해야 된다. 디스커넥트도 우리가 이벤트 남겨볼게요. 누가 지금 떠났는지. 아까 디스커넥트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는데 내가 뭔가 처리하려면 팅을 써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방에 이 사람이 연결을 끊었다라는 거는 브라우저를 닫았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닫았기 때문에 룸에서 리브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안 보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안 해줘도 돼요. 소켓 아이오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정말 편하죠. 만약 이 룸이라는 걸 제공을 안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기능을 우리가 구현해야 될 거예요. 룸을 맵으로 관리해가지고 소켓들을 다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고 막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 디스커넥팅 여기다가 소켓에 어떤 애가 나갔는지 아이디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 사람이 나갔다. 여기는 룸 아이디가 아니죠. 뭐겠어요. 펑션도 없을 거고 데이터 이렇게 될 거고요. 리브는 이 펑션이란 거는 클라이언트가 주는 펑션이에요. 자, 아까 제가 감동스럽다고 했던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에서 리브를 부를 때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고 함수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함수를 다시 돌려줍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간에 RPC가 되는 거죠. 감동이죠. 어쨌든 조금 이따가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해놓고 이제 클라이언트 한번 가볼까요? 자,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어디다가 만들면 되죠? 퍼블릭이라고 어제 우리가 스태틱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HTML 만들면 그냥 이 HTML 부르면 되겠다. 그죠? 일단 HTML 하나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 아래에다가 누 파일 해가지고 chat client.html. 자, HTML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한번 봅시다. 얘가 실제로 불러지는지. 자, 이제는 노드 몬으로 띄울게요. index.js 우리가 수정 계속 할 거니까. 웹서버 is not define이네요. 변수명이 다른가 본데. 우리가 여기다가 웹서버를 줬는데 우리 서버라고 했네요. 서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떴어요. 잘 떴죠. HTML을 누가 서비스 해준 거예요? 이 HTML을 Node.js가 해준 거죠. 익스프레스가. 우리가 어제 복습 차원에서 잠깐 보자면 뭘 해줬죠? 요 부분
정적 HTML, CSS, JS 애들은 다 여기 퍼블릭 아래에 두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자 퍼블릭을 안 붙이고 바로 갔어요. 퍼블릭을 등록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퍼블릭 아래에다가 바로 만들었습니다. 얘를 자 그러면 자 해가지고 챗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타이틀도 하나 걸어볼게요. 챗 클라이언트. 자 여기 이제 챗 클라이언트에다가 자 자동으로 다 리프레시 되죠. 이제 적용되고 여기다가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쁘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할게요. 여기다가 일단 마이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내 소켓 아이디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다가 클래스는 레드 빨간색으로 하나 해볼게요. 자, 스타일 CSS 하나 주고요. 점 레드죠. 레드는 컬러가 레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다가 상태바를 하나 보여야 되겠죠. 지금 연결이 됐는지 끊어졌는지 이걸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줄게요. 스테이터스라는 이름으로 얘도 점 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상태값을 보일 거예요. 연결됐는지 끊어졌는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화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고 대화 내용 나오고 제일 아래쪽에는 입력창이 있어야 될 거고 뭐 간단하게 그렇게 구성해 볼게요. 자 div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는 대화 목록들이 지금 대화 주고 받은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div 아래에는 인풋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id는 메시지 내용을 갖고 있는 이 메시지 일단 초기 값 value는 뭐 high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송하기 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어야 되겠다. 버튼 샵 btn send 버튼 하나 해가지고 send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거는 id 굳이 줄 필요 없네요. 온클릭으로 그냥 처리합시다. jQuery 하지 말고 jQuery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send 해가지고 요 send 펑션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send 함수가 있어야 되죠. send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함수 전에 아까 제가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socket.io에 socket.io.js 요걸 올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걸 항상 올려줘야 돼요. 이거 다 갖고 와볼게요. 자, 스크립트. 자, 요 슬래시는 지금 이 URL에 요 슬래시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7.4 포트 그 이후로 socket.io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이 IO. 나 이 JS 올린 적이 없는데요. 퍼블릭에도 없는데요. 그런 거죠. 근데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socket.io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웹서버에 얹혀져 있는 이유를 알겠죠. 이런 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웹서버에 얹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io.js가 내려갑니다. 자, 이게 가장 최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웹소켓을 쓰면 우리가 이거 라이브러리 필요 없었잖아. 웹소켓은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거니까 필요 없었고요. 얘는 브라우저에 얹혀서 쓰는 소켓 IO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에 7000번 서버로 그대로 붙는 거죠. 우리가 채팅 서버 별도 IP 그 포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 커넥팅이 됐을 때 커넥트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로그만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로 커넥티드 이렇게 찍어 보고 자 디스커넥트 됐을 땐 디스커넥티드 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뭐 메시지라고 한번 후려만 볼게요. 화면을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뭘 줬죠? 서버에서 딱 접속하고 나면 했던 게 뭐였죠? 에밋 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웰컴을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웰컴이 오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연결했으면 커넥트 찍을 거고요. 메시지에 웰컴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에 디스커넥트는 끊어졌을 때 가는 거고 좀 전에 우리가 샌드 버튼 요거는 메시지 보내는데 룸에 뭐 지금 현재 조인된 룸 이건데 우리 그거 있었네요. 처음에 연결했을 때 조인을 강제로 무조건 시켜주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이 메시지 되는지만 한번 봅시다. 자 했어요. 에러 났네요.
점점점 이거 처리를 안 했네요. 자, 요거 보면 메시지, 내가 샌드 했을 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이 함수를 보내죠. 보세요. 이 펑션은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서버한테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스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야. 그대로 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내가 함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서버는 메시지에서 온 메시지에서 이 펑션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fn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거야. 근데 파라미터는 뭐라고요? 지금 메시지 이게 되는 거죠. 요 RET에는 메시지가 나올 거다. 그래서 콘솔 좀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메시지.콜백이라고 해가지고 RET 뭐가 이제 내려오는지 한번 볼 거고요. 자, 이 메시지 내용은 뭐가 될까요? 뭐 바로 해도 되고 레스로 해도 되고 레스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어차피 이 부분을 Vue.js로 짜게 되면 Vue.js가 알아서 바꿔주니까 뭐 해도 되고 let 해도 되고. 자, jQuery를 올려야 되겠네요. 할 수 없이. 지금 메시지는 우리가 입력한 jQuery 안 올리고 하려니까 귀찮아서 get 엘리먼트 by id 해가지고 inner HTML 갖고 오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jQuery를 합시다. 그럼 jQuery도 올려야 되죠. jQuery 하나 올립시다. jQuery CDN. jQuery CDN에서 여기 참고로 버전이 많은데 우리가 저번에는 2점대를 썼었어요. 스프링 수업 할 때는. 3점대를 쓰는 이유가 1점대가 개선된 게 3점으로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점대는 i8에서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3점대를 쓰거나 1점대를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3점대로 쓰는 게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3점대 쓰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여기가 jQuery 올렸고요. jQuery의 메시지에서 이 메시지고 조인드 룸은 전역 변수를 하나 세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봅시다. 네, 잘 됐어요. 메시지 웰컴 왔네요. 웰컴에 내 아이디가 그럼 요거네요. 그죠? 요 아이디를 요 클라이언트 책 클라이언트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아까 뿌렸었죠, 제가. 요 아이디, my id라는 자리에. 그래서 커넥트가 되면 커넥티드 됐고 메시지가 웰컴이 오면 메시지에 웰컴이 왔을 때만 할게요. 자, 데이터의 메시지 JSON 형태니까 메시지는 데이터.메시지 if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start with라는 게 있죠. start with 웰컴으로 시작했을 때만 처음에 우리가 조인 됐을 때 웰컴 약속된 거예요. 이거 프로토콜이라고 보셔도 돼요. 웰컴으로 시작될 때만 처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요 뒤에 내 아이디가 오니까. 그래서 항상 내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아이디를 모르고 있으면 불편한 게 많거든요. 내 소켓 아이디는 알고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메시지.서브스트링 메시지.last index of 스페이스가 있을 거니까, 그죠? 스페이스 또 한 칸.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와요? 웰컴에 UID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last index 스페이스 하면 여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다. 여기서 한 칸 하나 플러스해서 공백 없애고 뒤에서부터 다 잘라라 이 말이죠. 이 한 줄의 의미는 자, 요게 뭐가 되는 거죠? 내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내 아이디. 그러면 my id를 my id에다가 그냥 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찍혔네요. 제 아이디는 요거예요. 요 값이 잘 찍혔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그냥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예요. 하면 이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 몫이고. 자, 어쨌든 접속되는 건 성공했어요. 그 다음 메시지 하나 보내볼까? 샌드 했더니 콜백으로 하이가 왔어요. 왜 하이가 왔죠? 지금 서버 로고 한번 볼까? 메시지 왔어요. 하이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어레이는 아마 룸스 같은데 우리가 아까 룸스를 찍었나요?
메시지, 룸스네요. 이게 룸의 이 아이디들.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MRK 이게 내 아이디죠. 소켓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RK 똑같죠. 나는 모든 클라이언트 소켓은 방을 하나 내줘요. 방이 없으면 얘가 갈 데가 없잖아. 도대체 어디 있을 거야. 그래서 각자의 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 이름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방 이름은 내 소켓 아이디로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방에다가만 메시지 쏠 수 있으니까 귓속말을 할 때 누구한테 쏘면 돼요? 그 사람 아이디로 그냥 써버리면 그 사람 아이디가 방이니까 그 사람이 혼자 있는 방, 홀로 있는 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번에 우리가 커넥트 했을 때 뭘 하나 찍어 봅시다. 메시지 당연히 웰컴 보내고 나서 util.log로 해가지고 커넥션 해가지고 여기다 소켓 현재 접속한 소켓 아이디 연결한 아이디랑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소켓에 뭐 있다 그랬죠? 핸드쉐이크라고 있다 그랬죠? 그죠? 핸드쉐이크 점 쿼리라고 해가지고 한번 찍어 볼게요. 쿼리가 뭐가 오는지. 쿼리는 뭐냐면 내가 여기 접속할 때 뒤에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AA equal 1, 2, 3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접속했겠죠? 접속했으면 커넥팅 해가지고 이 아이디로 지금 들어왔네요. 아이디가 매번 접속할 때마다 바뀌죠? 아이디는 계속 바뀌는 값이에요. 자, AAA 1, 2, 3 요거에 왔네요. 내가 보낸 거 그죠? 그 다음에 EIO 3이라고 왔고 이 상태 값이고 트랜스포팅 폴링 상태. 폴링이면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서버 클라이언트랑 T라고 해서 토큰 값이 하나 이렇게 왔네요. 소켓 IO가 쓰면은 자, 이렇게 왔고 디스커넥팅 했을 때 소켓 IO 왔고 자, 디스커넥트를 하나 해볼까요? 아까 디스커넥팅이랑 디스커넥트가 다르다 그랬죠? 똑같이 해서 한번 디스커넥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디스커넥트 여기다가 현재 방들을 한번 찍어볼게요. 같이 디스커넥트하고 디스커넥팅하고 둘 다 먹긴 할 거예요. 아마. 자, 이 상태에서 커넥트 됐고요. 리프레시 하면은 끊어졌다가 다시 붙죠. 디스커넥트 됐다가 다시 붙어요. 자, 디스커넥팅에서는 소켓 IO는 찍었어요. 하지만 방들은 벌써 팅에서는 안 나왔지만 트에서는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방 상태까지 알고 싶으면 팅을 쓰면 되고 그냥 소켓 IO만 단지 소켓 IO만 알고 싶으면 디스커넥트 쓰면 되고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구사항 중에 최초 방 자동 로그인 여기 있었네요. 광장. 자, 연결됐을 때 이때 조인하면 되는 거죠. 소켓에다가 emit 자, 조인은 아까 우리 조인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서버랑 클라이언트 약속된 값이에요. 이 값은 이벤트 값은 자, 조인 하는데 방 이름은 뭘로 할까요? 광장 이름이라고 스퀘어라고 해서 이 광장을 하나 잡을게요. 스퀘어는 그냥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대문자 ROM이라는 걸 우리가 광장으로 했어요. 그냥 스퀘어로 할까? 스퀘어로 해가지고 요 광장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내가 조인 됐을 때 조인된 방을 여기다 담고 싶어서 제가 아까 변수 선언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도 스퀘어라고 해놔야 되겠죠. 지금 조인된 방은 여기다. 그 다음에 상태값은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스테이터스라고 하나 박아놨어요. 그죠? 스테이터스 달러 샵 스테이터스에다가 좀 텍스트 자, 커넥티드 해가지고 방 이름은 joined room이겠죠. 현재 조인된 방 현재 내가 어느 방에 있는지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찍어 볼 거고 자, 디스커넥트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디스커넥트 됐다고 제가 상태값에 남겨 볼게요. 디스커넥티드
방 정보들을 이렇게 남기면 했더니 커넥티드 스퀘어에 커넥티드 됐다 이렇게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지금 커넥트가 스퀘어에 커넥트가 됐어요. 조인 스퀘어에 커넥트 됐네요. 광장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접속하자마자 스퀘어라는 방 안에다가 다 몰아넣을 거예요. 각자 방이 생기고 이건 내 방이죠. 지금 이 유저의 혼자 있는 방, 외로운 방, 그 다음에 이 스퀘어 두 개가 지금 조인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방들이 있는지 방 목록을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방 목록은 룸스라고 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복사에다가 넣을게요. 여기서는 굳이 콜백 펑션 리브할 때는 필요 없고요. 해줄까? 이 fn이 있을 때만 fn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비동기 처리다 보니까 잘 나갔을 때 그때 얘가 실행되는 거죠. 리브가 잘 됐을 때. 그럼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펑션 끝났을 때 이 콜백이 불러지니까 그때 얘를 불러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클라이언트에서도 뒤처리를 할 거예요. 이제 뭐 방 목록 화면으로 우리가 카톡에서 가잖아요. 이 방에서 빠져나오면 그죠?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고, 자, 방목록은 뭘로 할까? 룸스로 해볼까요? 자, 룸스라는 이름으로 방목록을 할 거예요. 자, 여기는 룸 아이디가 아니고, 룸 아이디 맞고, 여기는 룸 아이디가 아니고 데이터가 되겠죠. 자, 방목록 주세요 했을 때 뭐 어떤 파라미터 값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값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펑션문은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방목록이니까 소켓점 뭘로 보내야 되지? 클라이언트에 룸스로 보낼까? 그냥 메시지로 보내도 되고 룸스로 보내도 돼요.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fn으로 보낼게요. 이 펑션 값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fn에 오브젝트 키스 요게 방목록이죠. 요걸 리턴 해버리면 클라이언트는 이 함수를 받아야겠죠. 함수를 받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fn이 없는데 불러버리면 에러가 나니까 에러 안 나게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는 룸 방목록 주세요 한 다음에 콜백 함수를 나한테 같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콜백 함수가 받을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룸스 한번 볼게요. 룸스도 커넥트 됐을 때 커넥트나 조인 됐을 때인데, 커넥트 됐을 때 한번 봅시다. 그럼 소켓점 emit 룸스, 자, 뭘 줘야 된다고요? 뒤에다가 콜백 함수 펑션 룸스를 받겠죠. 지금 룸 어레이를. 그래서 찍어 볼게요. 어떤 방들이 있는지 현재 이거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쓸 건데, 자, 룸스에서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요 방이랑 스퀘어랑. 그럼 서버도 방이 어떤 거 있는지 알고 나도 아는 거야. 그럼 요 방은 내 아이디랑 같으니까 내 방이고, 요거는 광장이고, 딴 사람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사람 방이 하나 더 생기겠죠. 똑같이 우리가 사파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사파리에서 했더니 여기도 콘솔 띄워놓고 할게요. 자, 얘도 했더니 룸스 어레이 왔어요. 이거랑 내 거랑 두 개 왔네요. 상대방 방은 알 수가 없네. 자, 지금 이 사람이 OXY, 0XY 리프레시 해볼게요. 0XY는 알 수가 없네요. 개인 방이라서 노출을 안 시키네요. 룸스에서. 자, 그러면은 그 내 방은 사생활 보호가 되는 방이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좋아요. 이 방 목록도 한번 찍어볼까? 룸스 해가지고 달러 샵 룸스 점 이렇게 해볼게요. 룸스라는 영역을 하나 사볼게요. 룸스 요 아래다가
이렇게 그냥 하나 해놓고, 자, 구분하기 위해서 HR 하나 때릴게요. 줄 하나 꺼놓고, 자, 이거는 내가 커넥션 됐을 때만 또 하지만 조인 됐을 때 어때요? 조인 됐을 때도 어떤 방들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뭘 넣을 거냐면 특정한 방에다가 조인하는 기능을 하나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div input 샵 room id라고 해봅시다. room id. 자, 이 방에다가 내가 조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버튼 해가지고 조인 한번 해볼게요. 자, onClick join room. 자, 이런 함수를 하나 호출해 볼게요.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그랬을 때 요 방 이름 있죠. 요 방 이름을 디폴트 값을 처음에 스퀘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광장에다가 또 조인 할 일은 없겠지만 다른 방에 갔다가 다시 올 때 대비해서 뭐 필요 없겠죠. 이렇게 놔둡시다. 비워놓고 join room. 자, join room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펑션 send 만들었었고, 펑션 join room. 자, join room은 요 room id 요 값에 있는 방 이름으로 내가 조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room id는 room id. 자, 근데 방 이름을 안 줬어 내가. 그럼 방 이름 안 줬으니까 안 줬다고 보내야 되겠죠? if not room id. alert 띄울게요 그냥. input room id. 여기서 리턴 때릴 거고요. 만약에 방 이름이 있으면 조인 시키면 되죠. 똑같아. 아까 조인 우리 어디서 했었죠? 아, 이거네요. 그래서 m 조인 요 두 개죠. 요걸 펑션으로 뺍시다. 조인 조인인 이렇게 해가지고 펑션 하나 뺄게요. 조인 하세요. 메이크 조인 뭐 이렇게 할까? 조인 해가지고 여기는 스퀘어 주면 되죠. 스퀘어. 요 방으로 조인 하세요. 이렇게 메이크 조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펑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펑션 메이크 조인. 여기다가 룸 아이디 받으면 되죠. 이 룸 아이디로 조인 할 거니까. 그리고 현재 조인된 방에다가 이 룸 아이디를 줘야 되죠. 그럼 내가 A라는 방 이름으로 조인하고 싶어. 그럼 이걸 부르면 A라는 방으로 조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조인된 방은 이 방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조인해서 콜백 함수를 줬어요. 그죠? 콜백 함수 줘가지고 여기서 if fn 있으면 fn 불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room id 주고, room id에 펑션이니까 콜백 함수 받을게요. 여기서 이걸 처리해 주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수하실까봐, 고생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조인이 서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클라이언트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버가 실패했는데 내가 무조건 방을 바꿔버리면 문제가 꼬여버리겠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처리를 한 거고요. 그럼 여기 조인룸도 뭐만 부르면 돼요? make 조인만 부르면 되겠네. 뭘로? room id로. 자,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내가 A라는 방, B라는 방, 뭐 여러 가지로 조인해 볼 거예요. 자, 현재 방 목록은 하나, 두 개가 있고, 내가 그냥 조인했을 때는, 자, 조인 방 이름을 넣으세요. 되죠? 제가 room 1이라고 해볼까요? 자, 1번 방을 조인 해볼게요. 조인 서버에서 로그를 한번 보면 되죠. 조인 room 1, room 1으로 조인이 됐죠? 그럼 현재 방은 하나, 둘, 세 개예요. 그죠? 세 개인데 얘는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도 조인하고 나서는 룸스를 불러버리면 되죠. 룸스를 불러버릴 거예요. 자, 아까 룸스 여기서 불렀죠. 디스플레이 룸스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다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룸스 이것도 갱신 되겠죠? 이 값도. 그럼 그 조인이 이루어졌을 때 디스플레이 룸스 얘도 하면 호출해 버리면 처음에 내가 딱 하면 두 개가 생겼죠? 귀찮으니까 룸1이라고 별리 박아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룸1에 조인을 하게 되면 하나가 더 생겨야 돼요. 그죠? 룸1.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방이 3개가 됐고 나도 3개가 됐고 서버도 하나 둘 3개가 됐어요. 자, 룸2로 들어가면 조인 했어요. 그러면 룸1, 룸2가 있네요. 룸1은 어떻게 돼요?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룸1에 아직 안 빠져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방에서 B라는 방으로 이동했죠. 그럼 A라는 방에서는 리브를 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조인 했을 때 요때 어떻게 하면 돼요? 소켓 한 번 더 때려주는 거예요. emit 리브. 일단 방 하나를 나오는 거야. 무슨 방을? 현재 조인된 방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 방이 될 거고 내가 지금 A 방에서 B 방으로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처리,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기법이죠. 그래서 룸 아이디 변수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처리 잘 제대로 못하면 클라이언트 다 꼬입니다. 클라이언트 꼬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소스를 보기가 정말 싫어져요. 채팅에 어떤 기능 하나 넣어주세요 이랬는데 이 소스는 다시 보기 싫은데 넣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려면,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으면 이런 것들은 잘 배워 놓으시면 좋아요. 조인드 룸드라는 변수 하나로 내가 확실히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 조인 기능도 다 넣었어요. 뭐뭐 남았나요? 특정 방 조인 했고, 나가기 기능 했고, 나가는 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동할 때. 이동하지 않으면 나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 다 해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인된 방 사람들에게 메시지 보내는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샌드 요 부분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딱 보냈어요. 보냈더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메시지를 화면에 그려야 되고 일단 화면에 그리는 거 먼저 해볼까요? 메시지를 받으면 화면에 그린다 그랬죠? 마이 아이디는 잘 처리했어요. 그죠? 했지만 웰컴이 아닐 때. 자, 웰컴에 대한 처리는 다 했고요. 웰컴 처리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먼저 위로 가는 게 좋아요. 로직에서는. 자, 그래서 내가 받은 메시지를 목록으로 쫙 뿌릴 거예요. 그럼 요 리스트라는 요 자리에 들어가겠죠. 자, 요 자리에다가 하나씩 추가할 건데 리스트에다 어펜드 해봅시다. 자, 변수 하나 잡을 거예요. 리스트라고. 자, HTML이 복잡하면 여기다가 div 리스트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자, 지금 받은 거에다가 내가 수신한 거죠. 여기 이 부분은 온 메시지니까 내가 수신된 거죠. 이벤트 리스트네요. 그러니까 달러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해가지고 한 줄씩 넣어봅시다. div 해가지고 이제 이걸 쓸 수가 있죠. 우리가 JSP가 아니니까. 정말 좋네요. 자, 여기다가 메시지 내용을 그냥 뿌릴 거예요. 내가 쓴 거는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쓴 게 아니죠. 수신된 거. 수신된 거 좀 강조해 보니까 스트롱을 할까요? 자, 볼드체로. 수신된 거는 볼드체로 하고, 내가 보낸 거는 그냥 볼드가 없는 그걸로 해볼게요. 이것도 변수 따로 안 뺄게요. 변수 굳이 필요 없죠. 두 줄로 가면, 자, 여러 번 쓸 거 아니니까, 여기서만 쓸 거니까. 자, 요거고 내가 보낸 메시지도 여기다 어펜드 해야 되죠. 그래서 메시지, 샌드 요 부분이네요. 그래서 메시지가 다 성공되고 끝났을 때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메시지는 스트롱을 안 주겠다. 좀 티나게 하려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뭐 나 이렇게 하면 되고, 실제로는 로그인한 사람들끼리 채팅을 한다 했을 때는 다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이름으로 하면 되고요. 이름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여러분도 잘 하시겠지만 높아시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쿼리에 내가 뭐 이름이 올 수도 있고, 조인할 때 룸 아이디만 오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유저 아이디까지 온다 이랬을 때는 여기다 그냥 소켓점 유저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이렇게 박아도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소켓에 아이디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저 아이디도 쓸 수 있는 거죠. 또는 유저 네임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방은 커넥티드 룸이 널이네요. 커넥티드. 자, 조인드 룸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조인드 룸은 뭐예요? 최초에는 무조건 스퀘어에 넣기로 했으니까 스퀘어 이렇게 해버릴게요. 이렇게 해버리고 아까 조인드 자, 스퀘어로 들어갔고 메시지를 하나 보내볼게요. 하이 했더니 내가 보냈어요. 그죠? 자, 볼트체는 서버가 보낸 거고 지금 이렇게 됐고 자, 두 사람이서 채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2번으로 이렇게 보내볼게요. 샌드 했더니 나는 왔는데 이 사람은 못 받았어요. 같은 스퀘어인데 왜 못 받았을까요? 서버에서 안 해줬겠죠. 서버에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무 처리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보내는 거 방식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소켓 브로드캐스트 할 수 있고 이건 전체 모두 사람한테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 방에서 나를 제외한 사람한테 보내야겠죠. 나는 내가 그렸으니까 스트링이 아닌 걸로 그렸으니까. 자, 나 포함해서 보내면 안 되고 내가 필요한 요걸로 보낼 거예요. 이걸로. 자, 클라이언트한테는 펑션 줬고요. 펑션 준 다음에 보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이런 처리 하실 때 FN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클라이언트는 실수할 수 있잖아. 웹에서는 잘 콜백 함수를 줬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안 줬어. 그럼 이거 안 보내야겠죠. 왜냐면 클라이언트 마음이잖아. 콜백을 받았을 때 내가 처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받았다 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마음이기 때문에 서버 개발자는 항상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 개발하는 거 아니잖아, 클라이언트를. 그래서 딴 사람이 클라이언트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처리들은 번거롭더라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보낼 때 이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룸 해가지고 룸은 뭐 룸 아이디가 있고 메시지는 메시지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룸이라는 이름으로 요 값을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data.room 요 방에다가 근데 데이터에 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내면 되죠. 안 보내면 되고 이제 뭐 방은 항상 줄 거니까 줘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자, emit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룸은 data.room이고 메시지는 data.messag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요 메시지를 그대로 이 현재 방에 이 방 모든 사람들한테 나 빼고 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줬네요. 이벤트. 우리가 어떤 이벤트다라는 걸 줘야지 여기서 on 할 때 걸리겠죠. 다시 send 했더니 잘 갔고요. 그래도 2번 가네요. 2번은 이 사람이 보낸 거고 지금 볼드체는 이 사람이 보내는 거고 얘는 내가 보내는 거예요. 채팅하는 거죠. 둘이서. 자, 반가워요. 그랬더니 네, 저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채팅이 끝난 거예요. 특별히 뭐 많이 할 건 없네요. 생각보다. 요구사항 다 정리됐나요? 귓속말 하나 있네요. 자, 귓속말하기. 지금 방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제가 이 방을 세 사람이서 한번 해보면 더 재밌겠다. 자, 난 3번이에요. 자, 3번이 방 옮기는 것도 안 해봤구나. 3번 샌드 했어요. 3번. 지금 스퀘어니까 다 받았겠죠, 둘 다. 333 받았고요. 이 사람도 333 받았네요. 자, 그 다음에 QQQ 뽀뽀뽀뽀 예, 보냈더니 받았고 이 사람도 뽀뽀뽀 받았네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 방에 다 있으니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스퀘어에 있지 않고 룸1으로 조인해 볼게요. 콘솔을 좀 띄워요.
자, 이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이죠. 룸 1. 아까 룸 1 생겼었는데. 조인. 유저 아이디 우리 아까 테스트 한다고 제가 붙여놨었네요. 자, 이 부분. 조인. 예. 룸 1 잘 됐네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바뀌었네요. 이 부분 바꿔볼게요. 자, 룸 1 한 다음에 지금 스테이터스 값을 바꿔야 되죠. 스테이터스 바꾸는 부분. 조인 해가지고 여기는 조인드라고 할게요. 그냥 커넥트드가 아니고 조인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조인드 스퀘어 그 다음에 조인드 룸원 됐네요. 자, 다시 스퀘어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퀘어에서 하이 보냈어요. 브로드캐스트가 잘 안되는 것 같아. 리브 됐고 메시지. 리브가 났네. 디스커넥트 됐고, 커넥트 됐고, 조인 됐고, 조인 하자마자 리브가 되네요. 최초에 조인 됐을 때 말하는 것 같은데, 커넥트 됐을 때 메이크 조인 스퀘어를 탔잖아요. 그래서 메이크 조인 했을 때 최초에 요 조인 룸이 여기 값이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널로 하는 게 맞죠? 이거 하고 리프레시 안 했나? 잘 되네요. 최초에 스퀘어라고 박아놓으니까 스퀘어가 나가다가 다시 조인 되니까 문제가 생겼죠. 이 널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방 옮기는 거, 룸 1. 자, 아까 여기서도 제가 3333, 3번이에요. 자, 3번 잘 왔고요. 3번 잘 왔어요. 근데 이 1번이 다른 방으로 옮겨 볼게요. 딱 옮겼어요. 룸 1으로 갔어요, 나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 샌드 했더니 이 사람은 안 왔죠? 이 사람은 와야겠죠. 이 사람은 아직 스퀘어에 있으니까 스퀘어에서 받는 거고, 이 사람은 룸 1에 있으니까 안 받는 거죠. 됐나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방 바꾸는 것도 됐고, 그 다음에 귓속말 보내기. 귓속말 보내려면 이 유저를 알아야 되는데, 특정 유저에다가 바로 귓속말을 한번 보내봅시다. div 요거 여기다가 아이디는 귓속말 보낼 s 소켓 아이디. 자, 소켓 아이디를 그냥 입력 받고요. 여기다가 소켓 아이디 입력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보내볼게요. send one 한 사람한테 보내볼게요. send one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send one은 소켓 아이디라는 요 소켓 값으로 보낼 거예요. 얘도 없으면은 리턴 해줘야 되겠죠. 아까는 우리가 여기서 얼럿 띄우고 리턴 이렇게 했지만 한 방에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얼럿 이렇게 보내도 돼요. 이렇게 하면 한 줄에 다 해결되죠. 코드가.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socket.emit 귓속말은 다른 이벤트로 해볼까요? 메시지 for one 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메시지 내용은 달러 샵 메시지 요거의 밸류 그대로 갈게요. 그리고 요 앞에다가는 귓속말이라고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 서버에서도 받아야겠죠. 메시지뿐만 아니라 on 지금 우리가 그냥 스트링으로 보냈어요. 뭐 데이터 룸 이렇게 안 보내고 그러면
소켓 아이디가 와야 되겠죠. 누구한테 보낼 건데? 라는 그 수신자 소켓 아이디. 소켓 아이디에 이 제이슨으로 하면 뭐 리시버 뭐 이렇게 제이슨 해도 되고 스트링으로 두 개를 줄게요. 그럼 차례대로 이제 소켓 아이디 수신자 소켓 아이디랑 메시지 내용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소켓.to 근데 똑같이 보내도 되거든요. 사실 이 방에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보내도 되고 다른 걸로도 한번 보내볼게요. 좀 여기다가는 룸이 아니고 소켓 아이디가 될 거고 메시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볼게요. 귓속말인데 여기는 그냥 다 나오는 거잖아. 다 나오는 건데 이 사람 아이디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대화 상대 목록 그 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서 찍어가지고 그 사람의 아이디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귓속말 보냈어요. 귓속말 왔네요. 여기다가 귓속말 이렇게 오죠. 이 사람한테는 오고 이 사람한테는 안 와야 되겠죠. 여기서 이거는 다 받아야 되고 11 다 받아야 되고 일단 귓속말로 보낼 때는 이 사람은 받았지만 이 사람은 받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귓속말까지 다 처리가 됐어요. 정리 한번 하자면 소스를 보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버 쪽부터. 자, 서버 어제 했던 우리가 웹서버 로직 그 다음에 웹서버를 먼저 구동을 했어요. 웹서버를 띄워놓고 그 웹서버에다가 내 소켓 IO를 올린 거예요. 채팅 서버를 이 옵션 중에서 올렸고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가 이제 소켓에 관련된 로직이 될 거고 요거를 이제 모듈로 빼도 돼요. 소스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에밋 해가지고 이제 메시지 접속했을 때 웰컴 보내고 그 다음에 조인이라는 거, 리브라는 거, 룸이라는 거, 메시지라는 거, 메시지 포원이라는 거 이런 거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디스커넥팅, 디스커넥트 이렇게 만들었고 뭐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이 조금 그랬고 실제로 어디가 더 복잡해요? 서버가 복잡해요? 클라이언트가 복잡해요? 클라이언트가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대충 만들었으면 화면이 뭐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이 로직을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Vue.js를 안 쓰고 이제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안 썼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짜든 뭐든 마찬가지야.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좀 더 여기가 체계가 잡힐 거고 체계가 잡힌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짜더라도 이렇게 단위로 짜는 거예요. 커넥트, 메시지, 디스커넥트.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펑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이쁘게 짜주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서도 뭐 이런 것들은 주석 처리를 해주면 좋겠죠. 현재 접속된 방 아이디 주의 초기값 세팅하면 조인 시 초기값 방 그죠? 방을 나옴으로 물 세팅 이렇게 주석을 하나 달아주면 다음에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하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했고 생각보다 소스 양은 적었어요. 아주 적은 소스 양으로 여러분들이 채팅 뭐 이제 모든 기능을 구현한 건 아니지만 DB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썼지만 다 구현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채팅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노드.js를 공부했는데 채팅을 안 만들어 봤다 말이 안 맞죠. 이거는 꼭 한번